아파하던데 괜찮아요? 신도님 거 너무 단단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당 뒤편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곳으로 들어올까봐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성당 안에서는 아직 미사가 끝난 사람들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아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잡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혹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남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남편에게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의 시선에서 눈을 떼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곳은 분명 성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는 곳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곳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이곳을 지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제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밀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위험한 순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그 남자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일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그 복도에서의 몇 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 성당 복도에서 남편에게 들킬 뻔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상황에 서 있었는지, 왜 그 남자와 그렇게 가까이 서 있었는지 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꽤 오래된 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면서 설렘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감도 강하고
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청주의 한 성당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성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주 미사에 참석하고 가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당에서 한 남자를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성당을 다니는 신도였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몇 번쯤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남자와 이렇게까지 엮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처음 그를 봤을 때는 그저 낯선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잠깐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 스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느낌이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웃거나 떠드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당에 갈 때마다 그 남자가 있을지 없을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그 변화는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곳 청주의 한 성당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남편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에 서 있었던 바로 그날 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참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먹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마트에 가기도 했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평생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크게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늘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을 보며 더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이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말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먼저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은 결혼 후 오랫동안 반복된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았지만 남편은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남편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싫어진 것도 아니었고 가정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공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주 성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이 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날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성당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성당 안을 정리하고 의자들을 다시 가지런히 맞추는 일을 돕고 있었죠. 성당 안에는 아직 몇몇 신도들이 남아 있었고 조용한 기도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성당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성당 안으로 들어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도일 뿐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어깨도 넓었고 걸음걸이가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남자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일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당에서 신도와 눈이 마주치는 일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의자 사이를 걸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봉사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가 자꾸 의식되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도 어쩐지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정리를 마친 저는 물통을 들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건가요? 그 말투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당이 참 조용하고 좋네요. 그 말은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그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하고 성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성당에서 새로운 신도를 한 명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이후로 저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성당에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한두 번 마주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며칠 뒤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성당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근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옆을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자리에서 몇 줄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시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당에 갈 때마다 그 남자가 있을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몇 번이나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당에서 계속 마주쳤습니다. 어떤 날은 입구에서 스쳐 지나갔고 어떤 날은 복도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다가 또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봉사하셨네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잠시 성당 안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성당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잠깐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언제부터 성당에 다니는지 같은 아주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성당에 갈 때마다 그 남자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있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의식하거나 찾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를 몇 번이나 마주치고 나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성당 마당에서 잠깐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시간이었고 성당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당에 서 있다가 저를 보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음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조금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마당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이야기였고 성당 이야기였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남자와 마주치는 일이 더 이상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조금씩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역시 그런 느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다른 날이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였습니다. 성당 안은 이미 조용해졌고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리해야 할 것들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벽 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저를 보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이라 그런지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걸음을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봉사활동 하셨네요. 저는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막 끝났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와 너무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가 좁은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제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공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제 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잠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몸에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여전히 제 손 위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손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성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제 손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은 평범한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마다 공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긴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당에 가는 날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가 있을지 먼저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도 눈이 자주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천천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 벤치에 그 남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리할 게 조금 많았어요. 그 남자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당 마당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생각보다 선선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성당에서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눈에 들어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직접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남자를 조금씩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가 제 옆에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보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성당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당에 가는 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도를 하기 위해 찾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장소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주변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친 날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성당 뒤편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시간이라 주변이 꽤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벤치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벤치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남자 역시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당에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당 이야기였고, 일상 이야기였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그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만남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먼저 주변을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보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를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복도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대화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긴장하게 되었고, 동시에 조금 더 설레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당 안쪽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 잠깐 멈춰서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괜히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 남자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 같은데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언가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 마치고 근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가는 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 그저 그를 따라갔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의 겉옷을 벗겨주었고 그의 부드러운 손이 제 허리를 감을 땐 입 밖으로 나오는 신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도님의 뜨겁고 굵직한 기둥이 제 안으로 들어올 때면 전 이불을 움켜쥐었고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잊고 살던 감정이 폭발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그는 괜찮다며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렇게 그날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 일상에도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변화를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냄비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성당에 자주 가는 것 같네. 그 말에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냥 기도 좀 하려고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식탁 위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접시를 옮기고 물을 따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가끔씩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성당 다녀왔어. 그 질문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잠깐 들렀다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오래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언젠가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성당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미사가 끝난 뒤라 사람들은 거의 돌아간 시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성당 뒤쪽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는 복도 끝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성당에서 마주쳤고 짧은 대화도 나눴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성당 안에서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그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성당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성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들어오는 순간 그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조차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아직 우리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당 안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걸어오면 이 복도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남자 역시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깐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죠. 그의 표정도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그 발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제든 제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성당을 빠져나온 뒤에도 제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들킬 뻔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저는 성당에 가는 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자꾸 성당으로 향하더군요.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기도를 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성당 뒤편 작은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그곳은 평소 신부님이나 성당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저기 그쪽에서 뭐 하셨어요? 그 남자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잠깐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성당에 온 날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남자가 그냥 새로운 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신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신도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합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당에서 일을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당 직원이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성당 관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지나쳤던 사무실, 성당 안쪽 관리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처음 성당에서 뵌 날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성당 마당에서 마주쳤던 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그 남자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에서 몇 번 마주친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괜히 신발을 벗는 시간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성당 다녀왔어. 그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들렀다 왔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성당에 자주 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성당에서 누굴 만나는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조금 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잠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아.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잠깐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당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제 일상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마음을 오래도록 무겁게 만들었습니다.